주신 분 누구신가요? 저요. 저희 신랑은 일단 너무 욱해요. 갑자기 화를 내는데 저는 그 타이밍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갑자기 숟가락을 확 어우, 불안하다. 안 돼. 그러면서 눈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이러면서 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승사자. 저승사자 눈빛이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사람한테 위협감을 주고 약간 그럼 가만히 뜨고 있는 건데 그거는. 아니야.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즐겁게 밥 먹다가 그러니까 뭐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왜 화를 내? 이러면은 신랑은 네가 지금 사람 기분 나쁘게 했잖아. 이런 식. 그게 아니라 이 화를 내기까지 위해서 2번, 3번, 4번 정도 삭히고 이게 마음속으로 참고 있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은 화를 내는 건데 본인은 그 전 과정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안 좋은 말 뱉기 전에 그냥 눈빛 보고 알았다고 하고 끝내라. 약간 이런 거를 보내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화가 진짜로 나야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 또 화 쓱 났구나. 입 다물어야겠다. 약간 그런 태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바지걸이를 사달래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가격 비교도 인터넷으로 해보고 좀 알아보고 그러고 뭐를 사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 날까지 좀 검색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다음 날 왜 너는 한 번 말하면 말을 안 듣냐면서 바지걸이 내가 사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거든요. 뭘 몇 번을 얘기해? 한 번 얘기했잖아. 이랬더니 엄청 더 화내는 거예요. 너는 매사가 다 그런 식이라면서. 3번 얘기해, 3번. 저는 한 3번 얘기하고 말해요. 아, 한 번 얘기했어.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날 나한테 화냈잖아. 그러니까 오빠 혼자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지. 바지걸이. 아니, 출근할 때마다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겨요. 그냥 아예 말을 잘 안 하게. 입을 다물고 있죠, 거의. 근데 와이프가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그때 일을 얘기를 해요. 나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다. 그럼 예를 들면 바깥에서 외식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굳이 좋은 분위기에서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저도 그때의 응어리가 아직 안 풀렸는데 또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싸우고. 또 이제 싸우고 분위기가 다 이제 망치고 이러니까는 근데 그건 그거잖아. 오빠는 이제 화를 냈고 오빠 마음을 다 얘기했는데 난 오빠가 화를 낼 때 난 참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난 오빠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얘기를 꺼내는 건데 오빠는 그러면 또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맞아. 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저러면서 점점 말이 맞아.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화를 10번을 냈다고 하면은 저는 한 7, 8번은 속에 담아놓고 있고 2, 3개만 보여주는 건데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아니야. 그러면 횟수가 너무 많아. 화가 많나 보지. 진짜 많아. 그리고 그나마 식당 같은 데서는 이제 눈으로 얘기하고 한 번 좀 삭히는데 집에서는 이제 분출이 되니까. 아이고. 어떻게 더 분출이 되나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막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콱콱 닫고 어머.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화났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예민해지고 약간 욱하는 성격인 게 그 전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와이프랑 생활을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생활적인 여유라든가 심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 이런 거에서 좀 더 극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연애 초반, 연애 때까지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결혼해서 싸운 이유가 돈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구나. 맞아. 그것도 제가 화를 내고 예민해진 것 중에 한 가지 이유인 게 신혼 때 수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작아라는 뉘앙스가 저한테 벌이가 왜 이렇게 작아라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지. 그것도 오빠가 오해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 오빠는 왜 150만 원밖에 못 벌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지. 그때 우리가 싸울 때 내가 너한테 얼마를 갖다 주는데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150 이랬잖아.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자기를 비하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맞잖아. 아무튼 150밖에 못 버는 거에 대한 또 그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순간부터 그 자격지심과 스트레스를 타파하기 위해서 2잡, 3잡 이렇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막노동도 뛰어보고. 큰 트럭 있잖아요. 한 20톤 되는 트럭으로 전국 돌아다니는 배송 화물 물류하는 것도 하고 스파링 파트너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하고. 사셨구나.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와이프랑 연애할 때쯤부터 제가 그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블로그. 감수성도 조금 있고 그래서는 모르겠는데 원고 쓰는 알바 같은 거? 아침 알바, 직장 생활, 저녁 알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활이 이어지는데 아우 열심히. 저는 그게 또 불만이었어요. 왜? 누가 나 몰라랑 하고 가장이 돈 갖다 주면 되지. 뭐 다른 거 뭘 더 해줘야 되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오빠는 항상 오빠가 한 말 기억 못 하잖아. 넌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오빠도 그렇잖아. 어. 여러 일을 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쵸. 이제.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밖에서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풀고 집에 들어와서는 저는 저한테 되게 히스테리적이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단유도 신랑 없을 때 했어요. 전 신랑이 저녁에 아기가 막 울잖아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저한테 야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래가지고 막 거실에 나가서 아기 우는데 저도 막 같이 울면서 왜 그래 막 그랬는데 이제 젖을 끊을 때는 젖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치. 아 이거 신랑 있을 때 하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얼마나 이제 짜증을 내고 히스테리를 부릴지 아니까 신랑 해외 출장 갔을 때 제가 날 잡고 진짜 그때 단유를 딱 해버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서러웠어요. 아내한테만 화가 좀 있으신 건지 사회생활에선 좀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프로 예민러지. 예민하시구나. 네, 그래서 집에서는 오히려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전 직장에서는 조금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좀 예민하기도 예민하고 이제 막내급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도 많고 행동이 조금 돌발적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듣기는 했었거든요. 반도체 설계직으로 있었는데 이 성격이 사실 사무직이랑 너무 안 맞기도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뭔가 좀 풀 수 있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가 사비로 그 대형 샌드백 같은 거를 냅두고 그거를 거의 직장생활 10년 내내 쳤거든요. 사비로. 쉬는 시간이 뭐 오전에 15분, 점심 1시간, 오후에 15분 있는데 이 세 개를 이제 다 이용하는 거죠. 오전 업무가 시작되면은 오전 업무에 받은 스트레스가 또 쌓이니까는 가서 그렇게 15분 치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봤을 때 제가 조금 이상한 거죠. 쟤는 뭐가 저렇게 화가 많아갖고 맨날 저렇게 샌드백을 치고 있을까. 혼나면 거기 가서 푸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뭐 그래서 한번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나 보라고 저러는 거냐고. 아니라고는 말씀드리는데 뭐 일단 회사 생활 할 때는 그 운동이라는 게 빠지면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성격이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쭉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격투기 팀에 있었고 격투기 어쩐지 아까 발 올라가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20대 초중반까지 운동을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진로가 바뀌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격이 이제 더 많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잘 안 맞지. 막 마이크로미터, 미리미터 이런 거를 못 맞춰가지고 수백 수천만 원의 뭐 불량이 난다. 뭐 그런 걸로 상사한테 또 깨져야 되고 뭐 심할서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많이 예민했었고 좀 잠을 너무 못 자니까는 뭐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뭐 그런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지수가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왜냐면 신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와이프분은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분이라면 신랑분은 사소한 것도 다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은 안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오히려 운동하라고. 그쪽에서도 그래서 차라리 운동에서 그게 풀려지면 운동을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예민하고 화가 많다는 거를 연애 때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결혼 안 했죠. 다른 남자 만났죠. 잠깐만. 한참 화이트 리스크 터질 때 있잖아요. 저희 신랑 차가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막 뭐라고 하면서 욕하고 한 번은 계란도 맞은 적이 있대요, 차에. 신랑이 그때 이후로 아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에 강목 있잖아요. 강목 싣고 다니고 혹시라도 나한테 누가 회를 가하면 내가 아니,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저한테 해를 가하는 건 어차피 해도 못 가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내리라고 하거든요. 그쵸. 차에다가 무기를 싣고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한 시점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고 있다가 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갖고 머리를 아이고. 박아버린 거죠. 딸내미. 그때 그래갖고 아이가 조금 다쳤었는데 그 뒤로는 이게 또 화가 나.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차에 강목이라도 한 개 싣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플라스틱 파이프 있어. 그걸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테이프를 칭칭 감아놨어요. 아직 아니 들어본 적은 없고 혹시 호신용으로 어떻게 호신용이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무기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남이랑 붙는 거를 겁내하지 않을까 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건데 아니. 신랑은 아니 무기가 없어도 겁은 없어. 아이고야. 무슨 무기를 들고 사람한테. 아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나는 그런 게 무서운 거라고. 언제든지 남하고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 마음가짐이. 아니, 언제든지 시비가 붙을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데 그냥 항상 싸움 쪽이라든가 이화하지 마. 트러블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는 싸운 거 본 적 있어요, 남편? 남편 그러니까 후배를 엎어치기 한 적을 본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후배가 그 친구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한번 선배 저 정신 좀 차리게 한 대만 때려주시면 안 되냐고 계속 이렇게 긁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를 한번 정신 들게 해주실 거냐고. 결국에 때렸어요. 때렸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바닥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신랑은 남자들끼리 술 먹으면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뭐. 누구 때리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항상. 화가 많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화내야 될 때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사실.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자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한 하자더라고요.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해결을 안 해줘요.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면은 안 잡아줘요. 좋게 얘기하면은 전화 안 받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안 해줘요. 내려가서 화를 내고 꼭 큰 소리를 쳐야지 그러고 나니까는 다음날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최초 사례였거든요. 저희가 했던 것도. 필요한 상황에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좋게 해서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소문이란 게 무섭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공동주택에서. 얘기가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계속 조용히 해라, 화 좀 그만 내라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가 가서 그러면 해결을 해라. 근데 본인은 또 말도 못해요. 가면은. 말해. 좋게 말해. 가면은 그냥 저기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요청만 열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가서 한번 지르고 나면은 되거든요. 그런 게 신기하게.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황은 최대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만 있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또. 근데 저는 보면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고. 성격인 것 같아요. 워낙 타고난 성격 자체가 다르고 참는 그 리미티드 한계선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욱하고 예민한 것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 내가 무슨 보살이냐. 예전엔 보살이었어요. 보살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 이해해주는 스타일인데 나? 아니야? 뭐 그렇겠지. 맞나?